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윤영찬 브리핑입니다. 이 브리핑 내용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문장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나온 브리핑이라고 하면은 과거 같으면 학생들이 이것을 가지고 글쓰기의 모델로 삼기도 하고 또 이런 글을 분석하는 그런 교재로서 텍스트로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워낙 글 내용이 좀 심하게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근래에는 그러한 교재로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이유는 어떻든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문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이 글 분석을 함으로써 다른 뉴스라든지 혹은 공식 발표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그 업무 혹은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은 제대로 정치를 감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이야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북미 간 협상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목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협상이지요. 그것을 CVI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전하는 본격적인 방향과 단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잘해볼 수 있는 그런 궤도에 들어섰다. 그런 뜻이 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분명히 궤도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당사자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아직 궤도 밖에 있다든지 앞으로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궤도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발전할 일만 남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는 다 지났다. 그런 뜻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여기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방금 소개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라는 부분은 그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아무도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물론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이 부분은 영어 철자 A로 치환해 두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이것도 영어 철자 B로 치환을 해 둡시다. 그러면 방금 보았던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아무도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A하고 B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나는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장 속에서 yes와 no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지금 본 이 문장 바로 앞에서 정상궤도에 돌입했다 한 것을 보았죠. 그러니 그 앞문장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정상궤도에 들어섰으니까. 그래놓고는 이번에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잘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A하고 B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면 너무나 절망적인데 A하고 B 한다면 너무나 절망적인데 그렇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희망과 절망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자신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성공한다. 그런데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잘 될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도 A하고 B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너무나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충분한 성공을 나는 자신은 없지만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냥 성공도 아니고 충분한 성공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뜻으로 풀이를 해봅시다.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이 부분을 그 앞에 보았던 문장과 연결성을 고려해서 풀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앞의 문장에서 이제 정상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성공한다. 그렇지만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풀이 또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번 문장에서 내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는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앞문장에서는 이제는 이변이 없는 한 성공한다고 자신을 했던 겁니다. 딴 사람인가? 앞의 문장을 썼던 사람과 바로 뒤의 문장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작은 그 성공의 가능성만 봐도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고 이번 두 번째 문장을 쓰는 사람은 설령 그렇더라도 내일은 모르니까 조심조심 말을 함부로 못하는 소심한 사람인가. 이렇게 아주 성격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관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A하고 B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스스로 한 이야기를 깨뜨리죠. 아무리 정상궤도에 올랐어도 낙관할 수 없다고 한 그 조심성이 이번엔 없어지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제 또 갑자기 성공도 아니고 충분히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또다시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성공한다고 하는 그 대범함, 그리고 또 자신은 없지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미적미적하는 그 소심함, 이것이 또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수는 없으나 라는 그 어구를 앞의 문장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하고 뒷문장을 이어서 풀이를 해보았는데, 결론은 둘 다 횡설수설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너무나 과감하고, 한편에서는 너무나 소심하고, 한편에서는 성공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절망한다고 하고, 사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문장 속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번에는 내용면에서 분석을 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치환을 해둔 부분이 있죠. A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라는 부분이고, B라는 부분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가 있은 후에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아주 이상하다 하는 것을 단번에 느끼는 국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구도를 가지고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국과 북한이 함께 부산에 가기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북한은 지금 부산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읽어낼 수 있죠. 부산이 좀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의논이 잘 돼서 같이 부산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 도착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는 북한에게 커피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의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부산에 갈 것인지, 정말 같이 부산에 갈 것인지,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 기차를 타고 갈 것인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겨우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의논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제 이들이 지금 약속을 하고 하려는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둘이
자갈치 시장에서 커피 자판기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둘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자갈치 시장까지 부산에 갔고, 자갈치 시장에 갔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 두 가지가 확인되면 그러면 그때 부산에 가기로 약속을 할 수 있다. 약속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으면 됐지. 뭐하러 뒤늦게 부산에 갈 약속을 하는 것인가? 이미 도착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겠죠. 바로 이것들이 미국과 북한이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부분이 A,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했을 것, 자갈치 시장에서 커피 자판기 앞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것이 B, 다시 말해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갈 것.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요. 그러면 부산에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비되지요. 어떻든 그런 내용상의 문제점, 선후를 뒤바꾸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뒤늦게 확인을 합니다. 이미 부산에 갔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부산에 갈 약속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합의는 잘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였다. 이 내용은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루어졌지만 실무협상이 순탄치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그러면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지 않은 것이죠. 실무협상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며칠, 몇 시에 뭐를 타고 갈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스스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김정은이 무례하게도 미리 만나지 않기로 정하고 온다는 것을 알면서 만나지 않기로 해버렸다. 그것이 바로 순탄치 않은 증거이고 또 이 실무협상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하는 증거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가가 엇갈리지만 저는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 바로 앞의 문장에서 어째서 아직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첫 문장에서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래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다음 단락에서 정반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상궤도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실무협상이 순탄치 않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왔고 이번 이 합의가 결렬될 것이다. 깨지고 말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다시 소개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모순된 주장을 바로 앞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에서 또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왜 안 되는지 증거를 제시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장이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까지 복잡한 것이어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본인의 의사가 이미 정돈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하고 미국, 한국이 이야기해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개념의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그것은 같은 것이냐,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북한, 미국, 한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하죠. 어떤 면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북한, 미국, 한국이 쓰고 있는 그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지, 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그것을 밝혔는지, 인정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을 기대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으므로 비핵화의 뜻이 다르면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간 것은 유해 송환 문제 때문에 갔죠. 구체적으로는 너와 나의, 김정은과 폼페이오 장관의 그 비핵화의 의지가 똑같아서 그래서 간 것이다. 비핵화의 의지가 지금 다르고 협력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지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비핵화의 뜻이 달랐으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안 갔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해 송환 문제로 유해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뜻이 달랐다면 과연 그럴까요? 미국이 북한에 가기만 하면 의사가 합치된 거다, 개념이 일치된 거다. 게다가 이번에 김정은은 손님을 문전박대했죠. 도대체 무엇이 의견 일치라는 것입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신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자신이 답변을 내놓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불평이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인식을 살펴봅시다. 그는 김정은은 약속을 지키는 인물이고 트럼프는 약속을 깨뜨리는 인물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이라고 하는데 그는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신이 청와대 대통령이니까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이죠. 김정은은 최근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성의를 다해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깨뜨렸고 유해 송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브리핑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설명 방식을 또 다른 면에서 살펴봅시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서 또 아주 색다른 그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실은 나쁜 캐릭터는 북한이죠. 가령 북한이 1호에 사는 이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북한이 이 더운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를 현관 밖에 바로 앞에다가 한없이 갖다 쌓는 겁니다. 치우지 않고. 이웃은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변질된 악취가 나고 사실은 해충이 들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웃인 미국이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북한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저 많은 쓰레기를 나더러 어떻게 치우라고 하는 것이냐. 꼭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느긋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역시 이웃에 살고 있지만 그는 악취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협상 전략이다. 누구나 그렇게 협상하지 않느냐. 그러니 미국은 북한이 비난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결국 북한이 이런 경우에 미국을 비난해도 미국은 북한을 비난하지 말라. 당연히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가령 범죄자 가운데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꼼수를 쓰지요. 자기의 나중에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꼼수를 씁니다. 이것을 보고 문재인 변호사는 그것은 협상 전략이다. 누구나 다 그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앞의 것과 같은 패턴으로 간다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는 것이지요. 비록 살인범, 강간범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이 인간일 것을 기대하고 또 그 당사자들도 자신이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문재인 변호사의 이야기는 틀렸고
우리 국민들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 만일 정말 이것을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한 형사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인간도 아니니까. 어떻든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파리 안으로 굽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북한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의 도덕성이 너무나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평가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 구축이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마지막 문단인데 모처럼 아주 일관성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바로 이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북한의 협상 태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그에게는 아마도 이것이 그렇게나 중요한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나? 그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우선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립이 돼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인 보상, 돈 몇 푼 주는 거,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즉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고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북한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말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바로 핵이 있잖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북한이 새롭게 요구하는 그것은 돈 좀 주는 것, 제재 완화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큰 것이다. 그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훨씬 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신뢰 구축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이런 말, 이런 표현은 그가 한 이야기 글자 그 자체를 갖고 뜻풀이를 하려고 하면 전혀 다른 곳으로 왜곡된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적대관계 종식, 그러면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신뢰 구축, 누가 그것을 문제 삼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 구축에서 신뢰 구축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씨 왕조를 영구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약속하고 보장한다, 이런 뜻이고, 이 훨씬 큰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북한 쪽의 정보에 밝은 사람들 혹은 이러한 북한 관계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공개되어 있는, 공인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은 결국 이런 것이지요. 이 모든 이야기, 결론에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넣어놓은 이 이야기는 미국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했지만 트럼프 너는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고 북한이 지금 눈치 보면서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차례다. 미군 철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내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완전히 떠나는 것이 김정은이 기다리고 있는 상응 조치다. 상응 조치를 하면 유해송환도 하고 딴 것도 하겠다. 그런데 성의를 보여야지 미국이 왜 약속을 어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너를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느냐. 트럼프 너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 또 최근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의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앞에서와 다르게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아주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총리에게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미국 들어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인도 총리 그리고 싱가포르 총리에게 북한 편을 들어서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라, 결국 한국을 떠나라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죠. 미국 떠나라 하는 이야기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인데 그런 겁니다. 미국 쪽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문재인 청와대 정부 측에서 좀 우리는 그렇게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말린다고 도로 주저앉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평택 미군 기지도 그렇습니다. 결국 옮기라고 한다고 해서 옮기는 것이냐. 한번 짐 쌌으면 싼 김에 떠나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온몸으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지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걸었던 길을 걷고 김정은이 멈춰섰던 장소에서 멈춰섰고 김정은이 바라보았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요.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